모차르트는 자신의 이름을 쓰기도 전 음악을 작곡했다는 천재라는 것은 그 누구도 의문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의 교향곡 중 절반은 8에서 19세 사이에 지어졌으니 음악적 신동 기질이 다분했죠. 하지만 배설물에 병적으로 집착했던 광적인 변태여서 빗플랫장 쪽 캐논 231번에는 레크 미힘 아르시 내 학문을 핥아줘라는 제목이 붙었다는 정도였는데요. 그가 정말로 알려진 대로 질투심에 눈이 먼 라이벌 안토니오 살리에리에게 살해된 것일까요? 수많은 상과 호평을 받은 영화 아마데우스에서 두 사람의 사이가 마치 실화처럼 그려졌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차르트와 살리에르 관계를 이 영화를 통해 정형화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모차르트는 1757년, 살리에르는 1750년에 태어나 나이는 두 사람이 일단 비슷했죠. 모차르트는 독일파, 살리에르는 이탈리아파를 이끄는 중요한 인물들이었지만 서로 개인적인 원한이 있었던 특별한 증거는 눈에 씻고 봐도 없었습니다.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않았던 모차르트는 이미 매독, 장티푸스, 천연두, 기관지염, 폐렴, 세 차례의 류마티즘 열병을 겪다가 1791년 11월에 급격하게 쇠약해졌죠. 당시 그의 나이 겨우 35살이었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고열, 구토, 요실금, 심한 발한 등의 특징이 보였고 방에서는 부패하는 악취의 냄새가 심하게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 2주 만에 몸 전체가 크게 부풀어 오르더니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버려 죽음을 맞이했죠.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이탈리아 음악파 누군가가 물과 구분이 안 되는 무색 모미에 비소, 납, 벨라도나를 섞은 아쿠아 토파나를 몰래 먹였다는 소문이 떠돌았는데요. 이 독약은 17세기 이탈리아 팔레모르에 줄리아 토파나가 발명했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으로 유럽의 귀족사회를 겁주고 자극하는데 사용된 도시 괴담의 독약물로 사용되었다고 해 모차르트의 죽음과는 신빙성이 적습니다. 2001년에는 대체 이론을 내놓으면서 돼지고기로 인해 걸린 선모충병에 걸렸다는 것으로 주장하는 의견도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가설을 신빙성 있게 보고 있죠. 실제로 모차르트가 돼지고기를 매우 좋아했고 종종 감염되는 선모충이 제대로 조리가 안 된 음식에서 살아남아 인간을 감염시킬 경우가 실제로 모차르트가 겪은 것과 유사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죽고 난 후 이탈리아파 살리에리가 양심과 시기심으로 천재를 죽였다는 소문이 퍼졌죠. 그리고 또한 많은 전기에서 신경질만 부리고 머리가 텅 빈 여자로 묘사되었던 아내 콘스탄체는 남편 사망 몇 년 후 아들 프란체를 살리에리에게 개인 교습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언어를 구사할 줄 아는 수준 높은 소프라노였던 그녀는 남편의 작곡 목록을 보호해 명성이 더 나아지도록 했다고 했죠. 살리에리가 낙인자로 찍히고 상황이 악화되던 와중 1823년 치매로 입원할 때 자신도 모르게 모차르트를 죽였다고 외쳤다고 합니다. 그 후 1830년 푸시킨은 모차르트와 살리에리라는 멜로 희곡을 써서 살리에리가 살인자라는 꼬리표를 확실하게 달아주었고 1979년 피터 샤퍼는 푸시킨의 희곡을 그대로 아마데우스를 완성했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이미지로 각인되게 만들었습니다. 모차르트가 죽고 난 후 조셉 황제에 의해 1784년에 선포된 비엔나 장례법에 의해 다른 시민들처럼 공동묘지에 묻혔습니다. 비엔나 장례법은 묘지의 공간이 부족해 모든 시민이 10년마다 다시 파헤쳐져 유골이 제거가 되고 그 땅에 다시 재활용되는 공동묘지에 매장되는 방법으로 진행했죠. 그래서 그의 시체가 현재까지 명확히 어디 있으며 모르고 그의 유골에 관한 미스터리가 있었는데요. 그가 묻혔다는 세인트 막스 묘지 관리자는 장례식에 참여할 당시 나중에 파낼 때 식별할 수 있도록 그의 목에 철사를 감아뒀다고 했죠. 그리고 10년 후 다시 파헤쳐질 때 그곳에서 두개골을 훔쳐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계자에게 넘겨줬고 그것이 비엔나의 조각사에게 다시 비엔나 대학 해부학 학과장 조셉에게 넘겨져 모차르트의 고향 찰스부르크에서 비싼 값에 사들이려 했지만 거부하고 그것을 비엔나의 국제 모차르트 재단에 기증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 2006년 오스트리아 방송국은 유전학 팀을 고용해 모차르트의 직계 가족이 없어 반계 가족의 조카딸과 다른 친척의 유해에서 DNA를 채취해 테스트해보았지만 어떠한 유전적 연결도 없다고 했죠. 결국은 재단이 보유한 모차르트 유골은 그의 것이 아니었는데요. 그의 고향과 음악계에서는 모차르트의 해골이 10여 개가 된다는 소문이 있지만 명확한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너무나 훌륭한 음악가이지만 어물하게 이미지가 변해버린 살리에리,
그리고 아직도 명확한 죽음을 모르는 모차르트와 베일에 숨겨진 그의 시체들. 천재가 지금까지 겪은 수많은 오해들은 그들이 남긴 유산을 바라보는 시선을 흐리게 만들 수 있어 안타까울 뿐입니다.